자, 3일간 아기가 굶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전문의께 줍습니다라고 제목을 단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총 5편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그 이후에 또 그게 준한 행동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원래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많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기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아기가 백신 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간부전이 온 그 사건이 계기였기 때문에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고 아기가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병원 측에서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을 하고, 또 주변 의사분들에게 여쭤봐도 직접적인 인과성을 밝히기는 힘들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유전적인 질환이나 선천적인 대사질환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기에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확정을 받고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게 아기가 파티마 병원으로 접종을 가게 된 이유가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간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자기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가 시작이었고, 거기에 준해서 컨셉을 잡고 동영상 제작을 준비하고 자료들을 모으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아기의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MBC 방송국 이하 여러 언론사들에서 취재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에서 취재를 하셨고, 그런 와중에 이게 참 좋은 일인데 일이 꼬여버린 게 아기가 너무 갑자기 좋아져 버렸습니다. 지난번 동영상 제작할 때 저희 아이 퇴원 소식을 알려드린 그대로 MBC 측에서도 아기가 다시 안 좋아지면 연락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언론사와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아기의 건강 회복이었기 때문에 언론사들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기가 많이 힘들어하고 저희 부부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사람들의 동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시청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은 있습니다. 여건아 그렇게 갑자기 방향이 급격하게 선회되면서 기존 5편의 동영상 내용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간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동영상 첫 편에 언급했듯이 제가 예전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살 것 같았으면 아마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를 마음먹고 제 삶의 모든 것을 조금씩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정당한 판단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맨 처음 알려드린 말 그대로 3일간 아기가 굶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파티마 병원 마상혁 교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진로 기록지는 파티마 병원에서 기록했던 기록지입니다. 이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해서 엄마가 안과 치료 때문에 항생제 성분으로 인해서 모유 수유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못 먹입니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고 파티마 병원 안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성분에 대한 조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이 성분은 모유 수유를 해도 괜찮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최종 진찰 소견입니다. 제가 두 번째 동영상에서 아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기본적인 의사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것 중에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저희가 아기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오고 할 때 저희가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아기가 흰색 변을 받습니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흰색 변을 본다는 것이 선천성 대사질환으로 의심될 수 있고 담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전격성 간염으로 판단되어서 저는 좋답니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말입니다. 아침부터 구토하고 아기가 처진다고 하고 그래서 초음파 검사상 이상이 없었다. 저희 부부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자, 제가 적었던 블로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뭔지? 진단 기록지에 3일을 굶었다는 말을 내가 적어 놓은 게 없으니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우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얄팍한 머리를 쓰신 게 아니시라면 제가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기록지가 무슨 내용이신지는 기억하시지요? 모유 수유를 3일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니까 그런 직접 알아봐 주신다고 같은 병원의 안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안과약을 복용하는데 모유 수유를 해도 되는지 직접 확인시켜 주신 내용이라는 걸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도 조금 그만하긴 해도 참 인간적인 분인 것 같다 그리 오해를 했습니다. 자, 밑에 이거는 양산 부산대병원에 대한 발급받은 기록지입니다. 여기에도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모유 수유를 끊고 부유를 바꿔서 분유로 모유 수유가 안 돼서 모유 끊고 분유로 바꿔가지고 분유로 먹일 때마다 구토하고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파티마 병원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듣고 어떻게 진료를 하려고 한 건지 그 자체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는 아시겠나요?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발급받은 기록지입니다. 닮은 듯 다른 부분 하나를 먼저 짚어드릴까요? 똑같은 부분은 아기 엄마의 안과 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기가 분유를 먹을 때마다 토했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도와드릴까요? 총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아기가 3일간 굶었습니다. 엄마가 안과 치료약의 항생제 성분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안과에 문의해보니 모유 수유를 해도 괜찮습니다. 아기 이상 없으니 접종을 해도 됩니다. 파티마 병원에서는 2단계, 3단계, 4단계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단지 1단계 모든 원인격인 3일을 굶었다는 말은 못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양산부산대병원은 아기가 모유를 끊고 분유를 바꾼 뒤에 계속 토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못 먹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왜 못 먹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엄마 안과 치료 때문에 못했습니다라고 양산 부산대병원에 가서도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동일한 설명에 파티마와 양산 부산대병원은 최초의 원인에 대해서 한쪽은 거론을 하고 있고 한쪽은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들은 적도 없는데 왜 안과에 모유 수유를 해도 되는 건지를 물어봤었던 걸까요? 왜 양산 부산대병원에선 모유 수유를 못한 이유를 기록해 놓은 걸까요? 왜? 양산 부산대병원에서는 아기가 3일간 분유를 토하고 못 먹었다는 얘기를 들은 기록이 있는데 당신에겐 없는 걸까요?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시지요. 과연 나는 정말로 듣질 못했었던 건지 아님 인정하기 싫은 건지. 정말 이분을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단지 지금 저와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고 억지로 진료를 핑계 삼아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되면 부득불 물리적인 마찰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싶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최초 블로그에 창원 파티마병원 마산 교수에 대한 글을 적고 네이버에 파티마병원에서 임시 개시 중단 요청을 한 거기에 대한 제가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했고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항의를 했고 그리고 명예훼손을 할 것 같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차라리 어느 분쟁으로 2년 3년이 가도 답이 나오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명예훼손으로 2-3달 안에 어떤 식이든 결말이 나는 것이 더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지금은 그냥 아무 말도 없고 유야무야 그냥 깔아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지금 우리 아이와 같은 3일간 밥을 못 먹었습니다라는 어떤 하나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병원 측에서는 듣지 못했다고 저희는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굶고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티마 병원으로 옮겨왔습니다라고까지 설명을 한 모든 정황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저희의 주장이 정당하면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예훼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게시물을 받고 참 짜증났던 게 그 부분 하나입니다. 이 게시물로 인해서 명예훼손과 기타 권리 침해를 당했다. 원무과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피해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자기들은 피해겠지만 저희에게는 아기의 생명이었습니다. 성질 같았으면 기싸대기도 한 대 쳐버리고 싶지만 그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20대 30대의 그 혈기방자한 그 모습으로 살 수는 없기에 조금 더 돌아가겠지만 이 방법을 선택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제 마지막 한 편의 영상이 남아있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물을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 이 기록이 유튜브가 아니 구글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유지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당장은 제가 병원에 아무런 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었던 수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반드시 파티마 병원은 마산 교수는 거기에 준한 벌을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시작했고 그 믿음에 기준하여 제 스스로 저를 단속해 갑니다.
파티마 병원은 일반 기업체도 개인의 영리 단체도 아닌 가톨릭 재단의 포교성 베네딕트 수녀회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게시물 중단자. 대구에 있는 성 베네딕 수도회 산하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창원 파티마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건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분별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시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였는지, 한 아기가 그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당신들의 명예와 같지도 않은 명예와 당신들의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그 돈이 아까워서 우리도 아버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당당하게 놓을 수 있었던 건지, 지금 당장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영상을 만약 보았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다음 영상으로 저는 이 모든 사항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